여기서 제가 대예언을 감히 하나 해볼게요. 저는 업비트가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스택스 1편에 이어서 스택스 2편 시작해볼 텐데요. 아마도 이 내용이 여러분이 더 흥미있어 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후반부에는 제가 대예언 같은 것도 하나 해놨고,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도 한번 제가 감히 건방지지만 매겨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네, 스택스 코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주식 유튜브로 원래 시작을 했지만 현재 코인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과 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과연 코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점인데요. 주식은 애널리스트들 분석도 나오고 PER, PBR, 심지어 단기 컨센서스 예상 수익까지 다 알려주는데, 코인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는 비트코인 1억 간다, 10억 간다, 아니다, 빵원짜리다, 이거 100만원짜리다, 이런 수많은 논쟁들이 아직도 있는 시장이 코인 시장인데, 과연 이런 코인들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하는가에 대한 큰 고민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주식을 할 때도 하방 경직성 있는 주식을 위주로 투자했다 보니까 확실히 코인판에 투자를 할 때 이런 점이 제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코인 시장에 거의 4년 가까이 있으면서 얻은 점은, 그래도 이 세 가지 기준점은 충족하는 코인을 사면 망할 일은 많이 없지 않을까 라는 점이었는데요.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코인인가, 두 번째로는 시총 기준 몇 등까지 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개발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는가.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이란 게 망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은 충족시켜야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택스는 제가 설정한 이 세 가지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택스의 상장 가능성, 수익 구조, 근본력, 뒷배 등에 대해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택스는 채굴 할 때 스태킹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Proof of Transfer라고 해서 POX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STX를 맡기면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주고, 반대로 스택스를 채굴하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바쳐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전송 증명 방식을 통해 STX를 스태킹한 사람들은 현재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연 13.4% 정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스택스는 전송 증명에 대한 보상으로 스택스를 맡기고 스택스를 받는 게 아니라 스택스를 맡기고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강점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13.4% 이율은 현재 페이코인 어플에서도 스태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페이코인에서도 스태킹을 지원한다면 진짜 페이코인이 결제할 때는 편리한 앱이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연금 생활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택스는 스택스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려고 해요. 케이크 코인의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케이크 코인과 같은 거를 속칭 곡괭이로 코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케이크와 다른 자산을 예치하면 그 보상으로 케이크를 이자로 주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코인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존재했어요. 왜냐면 내가 케이크를 맡겼는데 케이크를 이자로 주다 보니까 이자로 나온 케이크를 사람들이 시장에서 즉각 팔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케이크로 이자를 받았는데 그 이자로 나온 케이크를 팔다 보니까 정작 원금 케이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자를 받는데도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스택스는 스택스를 스태킹하면 STX를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곡괭이 토큰의 자체 가치 희석에 대해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 큰 강점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무한 동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STX를 맡겨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비트코인을 이자로 받고 싶으니까 STX를 맡겨가지고 비트코인을 얻어야지 라고 하면 시장에 있는 STX의 유통량이 묶이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올라간 STX의 가격을 보고 채굴자들은 STX가 가격이 잘 오른다, 그럼 비트코인을 써서 나도 STX를 채굴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쓰니까 스태킹에서 받는 비트코인의 이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 스태킹을 하면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주네, STX를 더 사서 스태킹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가격이 오르네, 그럼 채굴자들은 채굴해야겠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많아지니까 그럼 STX 내가 스태킹 해야겠네 라고 이렇게 무한동력이 가능해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다 STX를 스태킹하면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무한동력은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으로 예를 들어 스택스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굳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소모해서 STX를 채굴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자로 나오는 비트코인이 줄어드니까 스택스가 시중에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비트코인 이자가 더 안 주겠죠?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역으로도 무한 동력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이 스택스는 가격 유지가 정말 중요한 코인이고, 동시에 채굴자들도 스택스를 채굴할 수 있도록 매력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코인입니다. 따라서 이 스택스의 전송 증명 구조는 무한 동력이지만 정방향으로 갈지 역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코인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의 메인 세력이 누군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얘네 때문에 이 무한 동력이 정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왜 스택스가 정방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스택스를 채굴하는 메인 기관, 가장 큰 기관이 DCG의 자회사인 파운드리에서 스택스를 채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판에서 DCG의 존재는 제1세력? 그냥 세력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적어도 제가 아는 DCG 그룹은 자기네들이 채굴한 코인을 바로바로 파는 그런 친구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스택스의 막강한 뒷배가 DCG이기 때문에 이 무한동력이 정방향의 사이클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와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DCG의 자회사인 파운더리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에서도 STX를 신탁 자산으로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번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죠. 저는 아마 그레이스케일이 스택스를 신탁 자산으로 분명히 등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DCG에서 스택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건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택스는 비트코인 기반의 레이어 1 체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밸류에이션에 더해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DCG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쉽게 안 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스태킹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택스를 스태킹하면 비트코인을 이자로 주는데, 아마도 이 비트코인은 분명히 스택스 체인에서 2차, 3차로 활용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현재 스택스 체인에서 개발 중인 아카디코는 스택스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인데요. 이 스택스가 사용하는 언어인 클래리티의 가장 큰 장점은 랩핑한 BTC가 아니고 순정 BTC를 직접 자기네들이 디파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스를 맡기고 이자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미 스택스 생태계의 참여자일 거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자로 나온 비트코인은 분명히 스택스 체인에 일정량 묶여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 이 스택스 체인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김에 그럼 비트코인 가지고 디파이를 돌려볼까? 아카디코와 같은 디파이 서비스를 돌려볼까? 라고 하면 스택스 자체의 체인에 더 많은 자산들이 묶여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킹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자산들이 스택스 체인에 잠기게 되면 될수록 이 스택스 체인의 가치는 비약적으로 상승하겠죠. 그러면 전 충분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택스 체인이 얼마나 샤라웃을 받는 프로젝트인지를 살펴보면 윙클보스 캐피털, DCG, 베리실버트, 멜텀드미러, 그레이스케일, 정말 수많은 메이저 팔로워들을 갖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적어도 이 프로젝트가 한탕하고 끝날 스캠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중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창 클럽하우스가 유명할 때 STX에서 웹 3.0에 대한 발표를 클럽하우스에서 했었는데,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이 STX의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아쉬운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한번 샤라웃 해준다? 그러면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추측이고 어떻게 보면 행복회로의 일환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택스에 남아있는 호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찰리 브라운 님이 자주 사용하는 짤방이죠. 이 짤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코인판의 세력 중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DCG의 지배 구조를 나타낸 표인데요. 당당하게 블록 스택이 들어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저는 이 블록 스택이 코인베이스에 무조건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근거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해볼게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택스가 DCG의 계획 안에 있는 프로젝트다 라는 걸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인터뷰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IPO를 할 때 했던 인터뷰인데요. 코인베이스는 알트코인 상장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규제를 준수하며 합법적이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자산을 우리는 상장하려고 한다. 얘네가 누굴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규제를 준수하며 가장 합법적인 코인 하면 전 당연히 스택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스택스는 애초에 토큰 판매도 SEC의 규제 안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고 올 1월에는 SEC에 우린 더 이상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는 증권형 토큰도 아니다, 우리는 탈중앙화 프로젝트다 라는 점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어요. 그러면 합법적이고 규제를 준수한다 라는 명제에 스택스만큼 어울리는 게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투자하기 원하는 자산임은 덤이고요. 뿐만 아니라 스택스는 코인베이스 로제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 로제타가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코인베이스에서 이 코인을 다루기 쉽게 기술적인 부분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면 코인베이스에 걸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보면 저는 누구인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 희망 회로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서 한번 보여만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저는 이 STX를 300원대부터 홀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 2월 9일날 스택스를 상장하겠다라는 공지가 업비트에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자마자 기쁜 게 아니고 한국 거래소가 왜? 얘네 김치코인 상장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메인넷한 코인을 이렇게 모셔간다고? 잘 이해가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달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업비트도 가상자산 스탁 디파이를 지원하겠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예언을 감히 하나 해볼게요. 저는 업비트가 현재 규제안만 명확해지면 무조건 디파이 서비스를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제 첫 번째 타자는 무조건 스택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택스는 바이낸스와 업비트가 메인이긴 하지만 약간 업비트에서 가격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스택스가 전고는 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스택스 사용자 중에 스택스가 제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거래량을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000원 이상은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인은 절대 제 말 듣고 사지 마세요.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봅시다. 현재 스택스 시총은 64등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해도 시총 30위권 안에는 들어야 할 것 같고 4,000원대 이상은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택스 코인 2편 스택스 얼마 간다 라는 좀 다소 어그로성 있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영상을 봐주시잖아요. 가격적인 예측은 뒤로 하고 약간 근본적인 측면만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스택스 2편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빠이.